그러니까 뭐 조작이네, 밀어주기를 하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사실은.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오늘은 강철 부대의 평가 시스템, 그리고 이전에 어떤 점들이 좀 고쳐져야 되고 보완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만에 박원정 예비역 중사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유, 박 중사님, 잘 있는가? 잘 있지. 강철 부대 시즌2에 대한 관심이 다 사그러진 줄 알았는데 지금 영상을 올리는 걸 보니까 꽤나 지금 관심이 또 많으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 첫 번째, 두 번째 영상 내가 올린 거 봤나? 보기는 봤어.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강철 부대 시즌1이 마무리가 되면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했었잖아, 그쪽에서. 그리고 탈락 미션, 데스매치, 이런 미션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해? 본 미션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베너핏이 걸린 미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스매치, 이런 것도 있었잖아. 데스매치는 탈락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전반적인 구조는 서바이벌 형태로 가는 거고,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구조로 가는 건 맞는데, 너무나 장난질을 많이 쳤잖아, 제작진이. 좀 쳤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제작진이 그렇게 뭐 꼬을 수도 있고 제작 의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작진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여기서는 너무 방송하는 사람도 그렇고 촬영하는 사람들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탈락을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거기서 데스매치를 또 한다든지, 이런 게 너무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 팀이 떨어져야 되는데 제작진에서 이 팀을 밀어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 좀 오해 소지가 많이 있었지. 그래서 나는 서바이벌 형태로 가도 좋으나, 이런 게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시청자와 그 다음에 참가자들한테 선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서바이벌 형태가 좋은지 아니면 더 나은 형태가 있는지. 일단 내 생각에는 어쨌든 밀리터리 서바이벌이니까 우리가 뭐 약간 실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전술 이런 뭐 작전에 나갈 때 내가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나가는 경우는 없잖아. 그렇지. 작계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전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임무를 수행을 해야 하는 거니까, 미션을 사전에 공지를 하고 거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게 좀 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재미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미션을 사전 고지를 해라. 근데 제작진이 사전 고지를 안 하고 뭔지 모르지만 너네들한테 이런 베너핏을 줄 것이다. 이 베너핏 미션이란 게, 하나의 미션을 하기 전에 한 두세 개로 꽈버려가지고 진행을 하잖아. 한 개의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는 건데, 한 토너먼트에 한 두세 개 정도의 변수들을 만들어 놓잖아. 근데 뭐 이게 또 사실은 나름의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뭐 데스매치가 뭔지 모르고 이런 게 또 재미가 있지, 사실은.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런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토너먼트라는 부분이 만들어지면은 기본 룰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예선전, 뭐 32강전, 뭐 16강전, 뭐 이런 것처럼 8강전이다, 뭐 8강전, 뭐 4강전, 뭐 4강전에서는 한 번 더 뭐 패자부활전이 돼서 올라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간략하게 고지가 되는 거랑 전혀 고지가 안 되는 거랑, 물론 충격의 여파는, 그리고 극적 효과는 이게 훨씬 뛰어나긴 하는데, 이게 한 번 썼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남발을 너무 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보통 대부분의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패자부활전이라는 거는 딱 한 번 주어지잖아. 그렇지. 그렇지. 대부분. 근데 이거는 뭐 미션이 끝나면은 또 데스매치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모두 다 다시 살아서 돌아와서 또 데스매치를 하는 거지. 그 모두 다 살아 돌아온 거는 철 좀비 부대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했는데, 그러니까 뭐 조작이네, 밀어주기를 하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거는 사람들이 야구 경기처럼 뭐 지역별로 나눠져가지고 응원팀들이 따로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 고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팬심이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내가 응원하는 그런 팀들이 이겼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마음은 시청을 하면서 점점 생기는 건데, 그 팬심이 진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지. 군
공군팀, 뭐 해군팀 해가지고 육군팀이 이겼는데 그럼 결승전을 치러야 되는데 갑자기 또 이제 다른 팀들이 와버리면은 사실 그 충격은 진 팀보다 이긴 팀들이 그 충격이나 그런 여파가 훨씬 크거든. 결국은 그 팀들이 떨어졌잖아 다. 왜냐하면 그게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올라온 팀들은 또 죽기 살기로 할 것이고 또 그치. 이제 거기서 억울하게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 팀들은 씨발 하는 게 이게 이제 사람 마음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형평성을 보려고 하면은 이 데스매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죽어야 그게 데스매치가 되는 건데 자꾸 살아 돌아오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려면은 아무래도 패자 부활전 개념의 형식은 딱 하나 정말 이 빡세게 해서 한 팀한테만 기회를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물론 재미는 아까 네가 이야기했듯이 데스매치 계속하면서 뭐 어떤 미션이 주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하는 게 분량도 늘리기도 좋고 보는 재미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은 아쉬운 게 어떤 거였냐면은 베네핏을 위한 그런 이 사전 미션이 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첫 번째 거 말고는 크게 뭐 대단한 베네핏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진봉 포기해버리잖아. 맞아. 그 첫 번째 베네핏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특전사하고 707하고 이렇게 붙였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상당히 전략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하려면은 확실한 베네핏을 주고 하면은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봐봐 SDT 같은 경우에 IBS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 이 친구들이. 그러면은 IBS 미션이 주어질 텐데 이 사전 미션에서 우승팀은 엄청난 베네핏을 주겠다. 뭐 보트를 아예 그냥 뭐 더 좋은 걸 고를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미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게끔 그런 미션을 사전 공개해버리면은 얘들은 진짜 목숨 걸고 하지 그 사전 미션에서. 왜냐하면 자기들은 해상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살아남으려면은 여기서 큰 베네핏을 얻는 수밖에 없는 거야. 마지막에 그 결승전 할 때 폭약을 뭐 20kg짜리하고 2kg짜리 주고 이거를 선공개를 하면 이 정도는 사실 큰 베네핏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공개를 안 하고 몇 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것도 없어. 그러면 베네핏 미션을 예를 들어서 안 한다. 우리 참가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뭐 해가지고 어영부영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그래서 나 707이 논란에 대해서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리고 그걸로 되게 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거가 아마 최고 조회수를 찍은 것 같아. 영상 중에. 그때 당시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통화하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충분히 나라도 그랬을 수 있겠다. 또 그런 생각이 또 들어.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뭐 항상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도 있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돌이켜서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베네핏이라고 해봐야 별것도 아닌데 진짜 군대도 아니고 무슨 군인 정신이냐. 그냥 뭐 이기고 보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만약에 베네핏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거기서 뭐 707이 베네핏을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과연 자기네들이 원하는 해상 테러 작전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부대를 그쪽 뭐 탄약 옮기고 하는 그 미션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든지 최선을 다 해야지만 자기한테 좋은 일도 돌아온다라는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건데, 뭐 지금 니하고 통화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그래 뭐 대단한 베네핏도 아닌데 뭐 포기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도 들어 지금은. 그때 이진봉 팀장의 판단이 나름대로는 정말로 현실적이었다. 네, 지금 돌이켜봤을 때 당연히 그 시기에 사람들의 감정이 격앙돼 있고, 사실 707이 초반부터 뭔가 안 좋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 눈밖에 난 게 또 사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고, 사실 시청자들은 모든 것들의 감정을 투여를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재 하나하나가 사람들한테 물어뜯을 거리가 되는 거야. 또 그거 관련해서 컨텐츠를 올렸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거였으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같은 부대 출신, 같은 특전사 출신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던 거니까 그때의 그 감정과 지금의 감정은 당연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이 본 미션을 공개를 하고 그 미션의 베네핏도 그 미션에 맞는 상당한 베네핏을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하겠지. 만약에 SSU가 뭐 베네핏을 따라고 하면 자기들은 대퇴를 해본 적이 없으면은 전부 다 피지컬이 좋으니까 당연히 힘쓰는 쪽으로 미션을 선택할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를